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레벨 2, 레벨 2를 풀이하고 있잖아,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졸지 마세요. 그럼 수업 못 알아듣겠으면 할 거를 하든가. 깨워주세요, 그럼. 나는 계속 깨우고 싶지만 이게 너무 많이 졸면 깨우기도 힘들어요. 근데 8명이잖아. 한 번에. 원래. 아쉽다. 8명이요. 5분에 한 번씩만 졸아도 40번. 1시간 동안 몇 번 조는 거야? 몇 번 주는 거예요? 5분에 한 번 꼴이야. 10분이면 2번 조는 거고 1시간이면 50분이라고 하면 진짜 10번은 조는 거잖아. 1시간 내내 10번씩 깨우면서 하기 좀 그런데 니네가 실제로는 5분보다 더 많이 자. 자, 한번 해볼게. 자, 12번 문제는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들어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대. 여기 써져 있는 이 부등식이요,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야. 그럼 사실 이 내용은 작년에 봤던 거 아니에요? 2차 부등식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니까. 맞아요? 그러면 작년에 무슨 얘기했었는지 혹시 기억나나? 이런 거 했었죠. 여기 있는 2차식이요,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이렇게 볼록이란 말이야. 이거 오케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아래로 볼록일 텐데 이 친구가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랬지. 가능한 상황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 1, 2, 3 상황 중에서 어떤 게 내가 원하는 상태인 거야? 1, 2. 1, 2 상황을 원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떠 있다면 모든 곳에 대해서 0보다 큰 거고, 그치? 만약에 이렇게 중근을 갖는다면 0인 구간 한 번 있고 나머지 전부 0보다 커지는 거 맞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태 자체가 허근을 갖거나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구나는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뭘로 시작을 해요? 판별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뭘 쓰자? 판별식을 쓰자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2차 함수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들을 원한다며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지? 맞아요? 왜 신났지? 진짜 큰일 났다. 졸지 말랬더니. 왜 0보다 작다예요? 야이씨. 왜? 진짜 죄송한데 화장실 다녀오세요. 야, 그 다음에 작년 시험 때도 계속 했던 말인데 여기 기억날걸? 계속 헷갈립니다. 계속 헷갈리면 슬프다, 그치? 얘가 함수가 0보다 큰 건 맞지만 허근을 간다는 얘기면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당연한 얘기인데 헷갈릴 때 있다 그랬죠. 맞아요? 네.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라고 써야 되는 게 맞을 거고요. 지금 써져 있는 판별식은 어떻게 써져 있는 게 맞아요? 얘 지금 가운데 있는 2b라는 친구가 보면 2 코사인 세타라고 써져 있는 거 맞지? 맞아요? 그럼 우리가 4분의 d로 가져다가 쓸 거잖아. 그럼 가운데 절반하면 2가 사라지고 코사인 제곱하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쓰겠지? 네. 맞아요? 그래서 4분의 d 하고 정리하시면 너를 절반하고 제곱한 거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들어오고 마이너스 ac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럼 보호만 플러스로 변하면서 이 친구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이라는 친구는 말이야 코사인 제곱 더하기 3 사인 제곱 더하기 5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져 있을 거 아니야.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요 필요한 대로 정리하셔도 되거든요. 사실 나는 이렇게 많이 하긴 한단 말이야. 여기 코사인 제곱 하나 있지, 여기 사인 제곱 3개 있지. 그럼 1대1로 딱 맞춰버리면은 사제코제 1 하나 나오고 여기에 사인이 몇 개 남아? 2개 남은 상태겠지. 맞아요? 근데 너가 코사인이니까 거기 남은 거에 1마 사제 이렇게 지금 1마 코제 집어넣을 건데 그냥 지금 설명할 때는 사인 제곱 대신에 누구로? 코사인 제곱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기만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코사인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온다? 2차식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 풀 때요 다른 거 다 상관없고요. 얘를 보고 모든 실수 2차식 항상 성립. 너는 판별식 가지고 이러한 상황을 원하는 거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지? 그럼 코사인 2차에 대한 식이 정리를 해보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하는 거잖아. 여기 있는 친구 인수분해 할 수 있을 거고요. 결국에 인수분해하고 정리하면 코사인 세타는 3보다 크거나 같고 아니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전기편지 갖다 줄까?
대장할 사람. 맞춰주세요. 자, 그렇게 돼 있으면요. 코사인 세타가 3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코사인 세타 어차피 마일부터 1까지지. 정기파리지 없다. 아 그거 질문쌤한테 있는데? 코사인 세타 마일부터 1까지지. 맞아요? 누가 잡을래? 너가 할래? 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말이 되니? 이거 내가 관심 가질 필요 있어 없어? 어차피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내가 필요한 친구는 코사인 세타 뭐 하면 좋겠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하세요? 저 가영이 줘봐. 가영이가 잘할 것 같아. 오른쪽 거 누르면서 하면 돼? 버튼 누르면서 휘두르면 그래서 이렇게 죽이면 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원하는 상황이 뭐다?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다.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 그려놓고 쭉 그려놓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선을 딱 그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외우진 못했죠. 나중에 외우셔도 돼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냥 2분의 1 먼저 한번 그어보자. 오케이? 그럼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 그렇지. 3분의 파이일 때 나오겠다. 너네 둘은 대칭이니까 너가 3분의 2파이야. 너네 둘을 합치면 가운데의 2배잖아. 가운데가 파이죠. 2배 하면 2파이지. 두 놈의 합은 3분의 6파이여야 되지. 너 3분의 4파이겠다. 그렇지? 문제에서 원하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뭐 했으면 좋겠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낮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여기 사이요. 세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분의 2파이부터 3분의 4파이까지 이렇게 나오겠지? 문제에서 뭐 물어봤니? 알파베타 구하면 걔네들을 뺀 다음에 탄젠트 넣어서 계산해줘 이랬죠. 3분의 2부터 3분의 4까지니까 두 개를 빼면 3분의 2파이 이렇게 나오지. 3분의 2파이 탄젠트 3분의 2파이 구해줘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탄젠트 3분의 2파이는 각변환을 통해서 여기까지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계산하시면 될 거고, 물론 각변환 말고 얘도 그거 가능합니다. 사인 코사인에서 내가 2파이 써져 있으면 뭐 해달라 그랬어요? 네? 이거 그 범수 프린트 있나요? 아니 그 범수 저기 뭐지 수업 학습 내용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시면 제가 뽑아주면 네, 한번 뽑아주세요. 네. 범수 잠깐만 쌤? 껴가지고. 안지로 네. 테스트 한 번만 뽑아주시고, 가장 최근 테스트 하나 있거든요. 하나 뽑아주시고, 범수는 프린트 있을 텐데 교과서 없다는데. 하나도 없대요? 네. 그럼 교과서 변형 아무거나 하나. 왜요? 왜 이렇게 신났어? 어이, 너 왕따 나갈래? 자, 한번 해보자. 이 생각 하셔도 돼요. 사인과 코사인은요, 2파이가 있으면 떼거나 붙여도 된다 그랬지. 왜? 어차피 한 바퀴니까. 기억나요? 근데 탄젠트도 똑같은 생각을 해보면 사인 코사인 주기가 2파이지. 네. 아니 무슨 네, 말이냐? 사인 코사인 주기는 2파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있으면 그냥 2파이 떼고 사인 마이너스 세타로 가도 되는 거 맞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 마이너스 기어 나가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렇게 보잖아. 쟤도 사실 그게 된다고. 얘 한 주기 얼마야 탄젠트는? 파이 그냥 떼면은 안에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있지. 마이너스 기어 나오면 된다고. 이렇게 바꾸면 특수한 상황에서 각변은 좀 더 편리하다 정도일 거고, 이거를 처음부터 하기에는 니네가 할 것도 많다 보니까 안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코사인은 바로 못해요? 파이일 땐 안 되지. 아니 2파이. 2파일 때 되지. 코사인도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계산 끝.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들 결혼이 왜 모르겠네. 언젠간 오겠지. 안 처음 수업만 알려줘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맞아요. 실제 시험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봐봐. 그려지는 상황은 이차함수 이렇게 생긴 상태겠지. 근데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래 만약에. 그러면 단 한 번도 0이나 0보다 작은 구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0보다 작은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 있는 거지. 0보다 작은데 여기 생기잖아. 요거 내가 이거 잠깐만 들어가서 보여주고 올게. 고1 걸로 잠깐 넘어갔다 옵시다. 어디 있을까?
여기? 여기. 갔어. 아, 근데 얘네 수업을 어디다가 했지? 라센, 동아 여기다가. 근데 이런 거 오랜만에 보지? 오, 진짜 싫어했는데. 어, 엄청 예전에 배웠던. 우리 부등식 할 때 이런 얘기 있었거든. 잘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 어떤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겠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 비교를 할 때 2차식이랑 0이랑 크거나 같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근데 걔네 전부가 y 값이지. 그러니까 높거나 낮거나를 물어보는 거 맞아요? 일단 그 상황이야. 그 상태에서 이 2차식이 0보다 크다라는 상태가 써져 있대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써져 있는 거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식이 0보다 커요. 오케이? 그러면 애초에 2차식의 상황은 이런 세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내가 표현을 한번 해봤어. 1번 상황은요. 여기선 0보다 높죠. 0보다 큰 거지. 빨간색 지점에서는 0이겠지 당연히. 그 사이 지점에서 0보다 낮은 거지. 그 다음에 0보다 높아지는 거 맞지? 똑같이 이쪽은 0보다 높고 0이고 0보다 높고 여기는 0보다 높고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지금 1번, 2번, 3번 상황 3개가 전부 있는데 0보다 커라 라고만 얘기를 했어. 모든 곳에서 0보다 크래. 그럼 0이 돼도 돼? 안 돼? 0이 되는 지점이 있으면 안 돼. 0보다 낮은 지점이 있으면 돼? 안 돼? 0보다 낮은 지점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1번 지점이나 2번 지점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상황은 1, 2, 3 상황 중에 몇 번만? 3번만 가능합니다. 똑같이 0보다 클 건데 같은 것까지 껴도 된대. 그러면 0인 건 인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 다만 0보다 낮은 구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은 2번, 3번만 가능할 거야. 맞아요? 똑같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데 이건 말이 안 되거든 그냥. 여기 있는 2차식이 무조건 위로 올라가는 친구인데 0보다 모든 곳에서 작아주래. 말이 안 되지. 언젠가 뚫고 올라갈 거잖아. 얘네들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물어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항상 이런 네 가지 상황이 있을 거고요. 혹시 필요하면 이것도 수업 끝나고 그냥 하나 보내줄게. 이거랑 어떤 실수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한데 지금은 문제 상황이 어떻게 나왔다? 2차식이 있는데 0보다 크거나 같아라.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2차식이 쭉 생겨 있으면 단 한 번이라도 0보다 낮아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0보다 무조건 높아야 되니까 이런 경우면 괜찮대. 0 되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무슨 말인지 알죠? 중근까지도 뭐 해줄 수 있다? 인정해줄 수 있어. 너가 원하는 상황은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헷갈리지 마시고. 자, 우리 이제 사코 법칙 예제 좀 넘어가자. 아, 근데 여기서부터 내가 이거를 안 써놔가지고 그냥 쓰면서 같이 좀 합시다. 페이지 몇 페이지니? 40이 아니라 50. 1. 근데 이거 뭔가 진짜 맥주 캔처럼 생기지 않았어? 저는 학원 냉장고 열었는데 맥주 들어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맥주 들으니 깜짝 놀랄 게 뭐가 또 있어? 학원에서 맥주? 자, 한번 해보자. 이거 몇 페이지라고? 51페이지요. 51페이지. 51페이지부터 한번 얘기를 합시다. 우리 사인 법칙 할 거라서 내가 지난 시간 애들 하면서 미리 써놨거든요. 칠판에 있는 내용 같이 좀 확인 다시 하고 들어가자. 정확히 내용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일단 처음에 있는 게 사인 법칙인데 귀찮아서 그냥 하나만 썼거든요. 일단 사인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는 ER이야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사인 법칙인 거 맞지? 그 상태에 써져 있고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강력한 힌트는 외접원 그 다음에 각 두 개. 오케이? 각 하나 변 하나는 자주 안 쓰기 때문에 이거 사실 힌트라고 하기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총 3가지 내용에 대해 배웠는데 혹시 니네 뒤에서 보이니 이거? 잘 안 보여요? 그냥 한번 다시 쭉 좀 쓰자. 요거를 못 잡았어 아직도? 아영한테 장난감 하나 주니까 안 잡아 잘 듣네.
이쪽 좀 안 보일 수 있겠는데 제목이니까 상관없어. 사인 법칙 공식은 알고 있어야지. 사람으로서. 시작할까? 사인 A A분의 A A는 사인 B분의 B 그렇지. 사인 B분의 B는 C는 생략 좀 하자. 이 이 R R 이렇게 써지는 게 사인 법칙이지. 맞아요? 그리고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강력한 힌트는 1번 어디서? 외접원에서 한번 나올 거고. 맞아요? 네. 두 번째로 누구에서? 각 두 개. 각 두 개가 있으면 쓸만하다. 일단 오케이. 자, 다시 코사인 법칙 한번 넘어가서요. 코사인 법칙 이렇게 들어가면 코사인 법칙의 기본적인 공식 하나만 미리 씁시다. A 제곱이라는 친구는 양 옆에 있는 친구 제곱에 빼기 2배의 두 놈을 곱하고 코사인 A 여기까지 써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한번 정리하고 나면 코사인 A라는 친구는요. 분모에 누구 깔려야 돼요? E, B, C. 그렇지. E, B, C 한번 쓰시고 밑에 있는 놈들 각각을 제곱하고 빼기 A 제곱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네. 이게 두 번째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했던 내용인데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거든요. 삼각형 3개 이렇게 딱 그려놨어 이렇게. 그리고 너가 A고 너가 B고 너가 C야. 그럼 여기 있는 이 변이요 A가 되는 거 맞지? 맞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 선을 가져다 이렇게 긋고 나면 자, 여기 나머지 변들을 너는 B랑 마주보면 B고 C랑 마주보면 C잖아. 어떤 표현이 가능하다고? 이 각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인데 너는 밑변이지. 그러니까 얘를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거 아니 C가 어떻게 밑변이에요? 아니 C 말고 요거 여기 밑에 거. 사이 C에 대한 무슨 관계? 사이 밑변 관계가 코사인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다시 여기 각에 대해서 얘가 밑변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B에 대해서 뭐? B의 코사인 C 걔네를 더하면 그게 A인 거지. 그래서 어떤 식이 하나 있었어? A는 C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C야. 여기까지도 쓸 수 있었죠. 일단 공식 3개 무조건 알고 있어 주셔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얘는 정 이해 안 되면 몰라도 돼. 다만 얘로 계산을 더 많이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코사인 법칙 쓰는 제일 강한 힌트 변 두 개. 3개 가져가자. 변 3개에서 할 수 있는 일 코사인 법칙 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두 번째요. 변 2개 각 1개 이런 상태인 거야. 오케이? 얘네들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결론이 뭐야? 변 3개가 있으면 이 행동을 갖고 코사인 법칙을 썼을 때 나오는 결론이 뭐야? 각을 구할 수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각 자체를 구하는 건 아니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변 2개 각 1개 있으면 누구 구할 수 있을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봐봐. 코사인 법칙의 대상은요 A, B, C, 코사인 A에서 총 4개 있지. 근데 그 대상들이 변 몇 개? 3개. 각 몇 개? 1개. 변 3개 각 1개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변 3개를 줘버리면 모르고 있는 거 누구밖에 없어? 각. 그러니까 각이 나오겠지. 똑같이 변 2개 각 1개면 모르는 거 누구밖에 없어? 변. 그러니까 변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일단 요 두 내용이 있었어요. 일단 여기까지 써놓고 한번 문제를 풀러 들어가 보자. 자, 사인 법칙 문제라고 써져 있긴 한데 실제 시험에서 제일 문제인 게 항상 뭐예요? 너를 보고 사인 법칙을 쓸 생각하는 것부터가 문제인 거지. 근데 지금 문제 상황 자체가 길이 똑같은 거 줄게, 내가 각도 하나 줄게, 사각형 들어있고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그림 보니까 외접원 하나 그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외접원 나와 있으니까 사인 법칙 써볼까? 이 정도 생각은 할 만하겠지. 그 상태에서 반지름 길이 같고요. 얘네 둘도 같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각은 여기 있는 마주보고 있는 친구밖에 없죠. 그리고 알고 있는 길이가 누가 있나 하고 들어보니까 사각형 ABCD에 대한 둘레만 알고 있대요. 그러면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이 친구가 14인 거잖아. 그럼 얘가 똑같은 변이니까 각각을 합치면 17 요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뭐 그냥 그 정도 상황인가 봐. 왜 칠? 야, 아, 하나 둘 넷 똑같은 거 다 합치면 칠? 이렇게 두 개만 합치면 7이겠지? 7, 14 이렇게 나오겠지? 그 정도 얘기일 거고요. 알고 있는 조건들은 다 체크해보는 버릇은 좋긴 합니다. 뭐 근데 그게 그거 같아서. 그래서 실제 각은 하나 줬고요. 각에 대한 값은 하나 또 준 거긴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그러면 길이랑 각을 표현을 하자인데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사실 너네가 중2 그 수학 도형을 좀 공부하면 더 좋긴 할 텐데 뭐 그럴 시간 없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나오는 성질이 뭐예요? 마주보고 있는 각이 같다. 양변의 양각이 같겠지. 맞아요? 얘가 근데 몇 도짜리야? 60도짜리야. 그럼 얘네 몇 도짜리야? 60.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야. 여기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얘는 이쪽은 사인 얼마라고만 하나 알려줬고 여기는 실제 각을 줘버렸잖아. 각을 준 이유 자체가 얘네들의 각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빨간색 A라 두고 파란색 B라고 한번 두면 너가 A, 너가 B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다 합치면 14니까 두 개 합치면 7인 거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B가 중심이다 보니까 얘는 반지름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B랑 R이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생각해놓고 사인 세타 여기 각에 대한 정보 위에서 줬었거든? 문제에서. 그래서 사인 세타가 얼마다? 3분의 2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세타면 호 AC에 대한 원주각이잖아 너가. 그럼 이 친구 그걸 2배니까 얘가 2세타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불만 있나? 알아? 이거 기억나 안 나? 그 중학교 때 했던 거 아니에요? 맞아. 중3 때 했어요. 중3 2학기 때. 비교적 최근이네 그러면. 그래서 2배 차이야? 일단 여기까지 표현을 한번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와서 여기 있는 도형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번엔 이 빨간색 삼각형에 대한 계산을 좀 해보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길이 값은 정확히 모르잖아.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친구를 A라고 뒀었지. A 이렇게 뒀었지. 그러면은 사인 값은 알고 얘를 모르는 상태. 반지름 알아 몰라? 모르긴 하지만 B라고 알고 있는 거 맞아요? 다시 뭐라고? 지금 왼쪽 상황을 정리하면서 머릿속에서 딱 있는 조건을 빠르게 넘어야 되는데 너는 반지름에 대한 표현을 하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반지름과 A에 대한 관계식 하나 있어요. 정확히 알고 있는 각은 1개, 2개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각과 변을 알진 못하지만 관계 하나 알고 있고 뭐 그 정도 생각까지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빨간색 삼각형은 원에 대한 무슨 삼각형? 내접한 삼각형. 다시 원은 삼각형에 대해 무슨 원? 외접원 이런 상태겠지. 외접원이니까 사인 법칙 쓰고 싶은 거고 안 그래도 내가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 값을 알고 있잖아. 그렇지? 사인 세타 값을 알고 있으니까 사인 세타분의 A는 반지름의 2배 2R일 거지. 근데 그게 2B겠죠 이제. 맞아요? 아니 R이 B니까. 맞아요? 요 반지름이잖아. 그건 아는데 왜 B예요? 얘를 내가 B로 뒀다고. 아까 할 때 파란색을 B 이렇게 뒀잖아. 그래서 너를 A, B로 뒀는데 그게 마침 반지름이네. 그래서 2B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계산을 하시면 2분의 3A는 2B야.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러면 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잘 생각해봐. 왼쪽에서 A, B에 대한 무슨 식 하나 알고 있어? 관계식 하나 알고 있죠. 오른쪽에서 무슨 식 하나 알고 있어? 관계식 하나 알고 있죠. 문자 두 개, 식 두 개면 사실상 연립하고 끝나는 관계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하자? 이 친구 정리를 좀 하자. 여기 양변에 2 곱하면 3A는 4B지. 그래서 그 친구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놨어요.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 좀 갖다가 때려 박으시면 A가 나올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A를 구해놓고 난 문제에서 뭐 해달라 그랬니? 삼각형 ACD의 넓이를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ACD 이 친구 넓이 구하고 싶을 거고 사실 여기서부터 니네 뭐 개인 재량으로 하셔야 돼요. 정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혹시 기억나나? 4분의 루트 3 A제곱 막 이런 거 기억나요? 네 무슨 기억 안 나나? A
그럼 그냥 삼각형 넓이 구하기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삼각형 어떻게 구하면 돼? 두 변에 쌓인 끼인각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두 변이 얼마야? A가 얼마야? 4야. 그럼 두 변 곱하면 16이야. 그거의 절반하면 8이야. 그러니까 쌓인 끼인각인데 끼인각이 60도지. 쌓인 60도 2분의 루트 3이죠. 어차피. 계산을 하고 나면 뭐가 나오겠다? 4루트 3 이렇게 하고 끝나겠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예제 문제 하나를 풀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미리 원래 써놓고 하는 이유들이 그게 좀 있거든요. 니네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좀 편하라고. 근데 상대적으로 도형 문제는 그게 좀 힘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조건들을 찾아야 되고 왜 그런지 말로 쓰긴 너무 많고 결국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문제 한 번만 보자. 이거 굉장히 쉬우니까 잘 좀 들으세요. 어이? 내가 또 깨어져서 벌써 두 번 깨웠어. 그림과 같이 각이 지금 90도짜리 두 번 있고요. 어찌고 저찌고 써져 있지. 근데 우리가 도형 문제 풀 때 제일 힘들어하는 포인트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이등변 삼각형이 그냥 있었다 칩시다. 그래서 너가 변이 같으면 양쪽 끝에 있는 각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변이 같다는 정의에서 생긴 각이 같다는 성질이 나오는 거지. 그럼 반대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각이 같대. 각이 같대. 너 각이 같다고? 그러면 두 변의 길이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이렇게도 넘어올 수 있겠지.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저기 있는 거 보고 저기 요 상태로만 생각을 해보자. 이 도형에서요. 잘 들어. 사코 법칙을 할 때는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게 그거야. 내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도형이 숨어있나?를 먼저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정삼각형인데 난 그것까진 모르고 이등변 삼각형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럼 문제가 풀려 안 풀려? 안 풀리겠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직 못 보고 있는 도형이 있나? 두 번째는 특수각을 준다면 길이비로 표현할 수 있나? 무슨 말인지 알죠? 2대1 대 루트 3 이런 걸로. 세 번째로 사코 법칙을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시킬까? 넘어가는 게 맞거든요. 이 상태에서 숨어있는 도형 혹시 보여요? 얘 지금 일단 무슨 각형? 사각형. 사각형 절반 쪽엔 삼각형. 이것만으로 문제가 풀린다고? 그러진 않을걸?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뭐야? 이런 사각형이 있는데 BD의 길이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BD의 길이 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얘를 찾아야 될 텐데 찾으려면 각이 누군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모르잖아 지금. 어떻게 할래? AC를 이렇게 그어요? 그럼 AC 길이는 구할 수 있지. 5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힘들겠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이 문제에서는 얘 외접한 원을 보지 못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 내용은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수능 문제도 그렇고 똑같아서. 일단은 삼각형은요 그리기만 하면 무조건 외접하는 원이 있거든. 그리기만 하면. 근데 사각형은 그러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사각형 같은 경우에 옛날에 이제 한번 배우긴 했을 텐데 원 있는 상태에서 점이 이렇게 딱딱 들어있어서 내접한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들어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각들의 합은 180도야. 알아요? 왜냐면 원주각이잖아 이 친구들. 한 호에 대한 원주각들이다 보니까 너랑 너를 합치면 180도야. 반대로 180도가 성립하고 있으면 외접원이 존재한다. 오케이? 자, 그렇게 들어가면요. 여기 있는 거 A, B, C, D 있는 상태에서 외접한 원이라고 그릴만 하다고요. 그릴만 하다고요. 왜? 너네들이 90도잖아. 오케이?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는 안 풀어도 일단 알고 있는 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저 친구 일단 외접원이 있다는 얘기구나. 똑같이 다시 너네들이 몇 도야? 90도지. 두 개 합치면 180도지. 그럼 남은 각들을 합치면 몇 도여야 돼? 180도여야 돼. 그럼 모르는 이쪽 각을 내가 누구라고 두자? 세타라고 한번 둘까? 뭐 이 정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똑같이 뭐 이쪽도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둘까?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중요해지는 건데 아까 전에 이제 가은이가 잃어버렸다. 가은이가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여기서 선 뭐 그을래? 했을 때 AC를 그어볼까요? 이런 얘기 했었잖아. 맞아요? 원인 게 보이고 그으면 훨씬 좋거든 이게. 일단 저 빨간색 길이는요. 직각삼각형이니까 3, 4, 5로 길이가 5야. 여기까지는 불만 없지. 맞아요? 근데 저 빨간색은 원에 대한 뭘까?
지름이겠지. 90도가 나오고 있으니 이 친구 지름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미리 해주면 좀 더 좋겠다 일 것 같고요. 하나, 둘, 세 개. 둘, 세 개. 3, 4, 5.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 있는지 고민을 좀 해봅시다. 쓸 수 있는 게 뭐 있는지. 여기 삼각형에 집중을 한번 해보자. 이 상태에서 여기 삼각형에 좀 집중을 해볼게.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BD 하나, 두 개, 세 개. 요거는 바로 못 찾는데 이러면? 잠깐만. 5 찾아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지금 이렇게 그어놓은 상태잖아. 얘 지름이야. 외접하는 삼각형, 아니, 삼각형에 대한 외접하는 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 이제 말로 다 써볼게.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 얼마예요? 외접원의 반지름 2분의 5야, 그치? 그러니까 R이라는 친구가 2분의 5인 상태야. 너 여기 외접원 나왔기 때문에 공식을 쓸 거면 무슨 공식 쓰는 게 맞겠어? 사인 공식 쓰는 게 맞긴 하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궁금한 친구는 얘인 거 맞아요? BD? 그럼 BD를 담당해주는 각은요, 누구로 보시는 게 맞겠어요? 원래였으면 요거 잠깐 지워놓고 원래였으면 여기 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어? 맞아? 사인 A분의 빨간색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 사인 A가 누군지를 찾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그런 상태겠지? 우리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름을 정확히 쓰면요, 사인 각 BAD라는 친구가 있고 거기 분에 BD라는 친구가 들어있었어. 그거는 결국에는 뭐라고 봐도 돼요? 그냥 사인 각 A로 그냥 써도 상관없지. 어차피 여기 똑같은 얘기니까. 맞아요? 그것분의 BD가 있는데 걔가 얼마야? 5야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 얘기는 잠깐 지워놓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R이니까 사인 각분의 변은 2R이야. 너 R 알고 있지? R 알고 있지? 이렇게 한번 써놓고 이 친구 넘겨서 정리하면 BD라는 친구는 얼마가 나와요? 일단 모르니까 5 사인 얼마? A 여기까지 쓸 수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사인 A는 여기 나와 있니? 나와 있네. 맞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각이었기 때문에 5 곱하기 얼마다? 6분의 5다 이렇게 들어오겠죠?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얼씨구 6분의 25예요. 정답 얼마? 3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지? 그래서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이 문제 되게 쉽죠, 솔직히. 어느 부분만 알면 되겠어? 여기 있는 거 마주보고 있는 무슨 각? 대각의 합. 대각의 합이 몇 도? 180도이면 우리는 외접하는 외접원을 일단 기억을 좀 하자. 이 아이디어는 정말 수능에서도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냥 굳이 모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억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 알고 있을 때 보통 풀이 방법은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거든. 여기 각들을 모르니까 설정하고 들어간다든가,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 각 A를 알고 있었지. 내가 여기 각은 알고 있잖아. 그럼 다른 거 필요 없이요, 저기 있는 사인 법칙 쓰려면 봐봐. 너 이거 알지? 마주보는 너가 궁금했지? 근데 나머지 알고 있는 각이 있어 없어? 딱히 없거든요. 하려면 90도 정도인데 90도를 보려면 얘를 쪼개면서 봐야 되잖아, 그렇지? 그거 싫기 때문에 이거 많이 안 돼. 여기 길이 알고 있는 거 있긴 있어요. 얘네들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알고 있는 각 궁금한 변, 그 다음에 구할 거면 이 R에서 반지름을 구해야 될 거고, 도형이 눈에 보여야 지름인 게 인지가 되겠지.
이해하세요?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미안하지만 한 문제는 더 해봅시다. 이것도 나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림과 같이 각 하나 변 두 개를 준 삼각형 ABC가 있대. 근데 문제에서 코사인 EC를 물어봤거든요. 코사인 EC. 자, 각 하나 변 두 개 쓸 거면 무슨 법칙 쓰는 게 일반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코사인 법칙이 맞겠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 누구야? 코사인 EC를 물어보고 있지. 각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고 있지. 안 쓰긴 했는데 내가 뭐라 쓰긴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 C라는 친구가 너잖아. 맞아요? C라는 친구가 너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무슨 C? EC짜리거든? 그러면 너는 이거 하면 안 된다? 야, 코사인 EC가 코사인 C 플러스 C인 건 맞지? 근데 얘네 각각 찢어서 2배 하면 돼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많이 있더라고 한 번씩 보면. 어쨌거나 나는 C도 모르는데 C를 찾는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란 말이야. 코사인 법칙 써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내가 누구를 얻게 돼야 되는 거야? 얘를 얻겠죠, 얘를. 맞아요? 그럼 변 3개를 찾았다 치자. 만약에 변 3개를 찾으면 나머지 갖고 있는 값들에 대한 얘기들을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겠지. 변 3개가 생긴 거니까. 변 3개가 생기면 나머지 값 전부 구할 수는 있다. 근데 문제는 코사인 EC가 아니야. 그치? 코사인 EC가 아니야. 그럼 코사인 EC가 누군지부터 찾아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해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면 안 돼서 코사인 EC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를 생각을 하자. 그게 첫 번째로 칠게요. 스텝 1이 뭐라고? 코사인 EC를 찾자. 그럼 코사인 EC는요, 여기 있는 각들 기준으로 어떤 표현이 가능할까요? 얘가 일단 C지. 여기 특수각 하나 있지. 네가 잘 생각해야 돼. 도형 문제면 도형의 관계를 통해 EC를 찾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거든. 예시 조금 쉬는 시간 끝나고 보여줄게요. 근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C를 계산을 통해 찾으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 이 문제가 좀 그거긴 하겠다. 한번 해볼게. 사인 법칙을 먼저 좀 씁시다. 사인 법칙을. 그러면 너 B라는 점이랑 AC라는 변이 뭐 하고 있는 거야? 마주보고 있는 거지. 저 친구에 대해 정리를 한번 써보면, 사인 법칙 한번 써보면 사인 4분의 파이 분의 분자의 얼마? 4를 집어넣을 거잖아. 그거는 말이야 사인 얼마? A분의 얼마? 2루트 2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얘를 갖고 정리를 할 건데 우리 사인 A가 궁금한 상황이니까 대각선 넘겨서 사인 A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합시다. 그럼 사인 A라는 친구는 뒤집으면서 들어가니까 사인 4분의 파이에 곱하기 2분의 루트 2 이렇게 써지겠죠. 근데 어차피 이 친구들 계산하면 2분의 1 되는 거 맞아요? 사인 4분의 파이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럼 사인 A가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계산이 또 가능하다? 사인 A가 2분의 1이면 A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사인 2분의 1 나오려면 세타 얼마야? 세타? 2분의 1이니까 30도짜리 6분의 파이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다시 들어봐. 잘 들어봐. 일단 내가 다 하고 사후적으로 풀이를 좀 더 해드릴게요. 일단 사인 법칙 한번 쓸게. 썼어. 계산을 좀 때렸어요. 그랬더니 사인 A가 얼마래? 2분의 1이래. 사인이 2분의 1이라고? 근데 어차피 이거 삼각형이잖아. 180 넘길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 저기 있는 각도 보면 45도 있고 크기 딱 보면 아니란 말이야. A는 6분의 파이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결론이 나올 거고요. 따라서 C가 얼마다? 4분의 파이랑 6분의 파이 합치면 12분의 얼마니? 5파이 요 정도 나오겠죠. 12분의 5파이니까 남은 거는 얼마? 12분의 7파이 아닌가? 12분의 얼마야? 12분의 7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러면 2배를 한 C라는 건 6분의 7파이 이렇게 나오겠지. 다시 뭐라고? 아니 못 알아듣는 거 같네. A를 구했어요? A랑 누구랑? 어디 갔어? A랑 B랑 더하면 얼마야?
얘가 12분의 3이지. 네. 얘 12분의 2지. 두 개 합치면 12분의 5지. 남은 건 12분의 7이어야 되겠지. 12분의 7이야. C가 너인데 우린 C에 몇 배? 2배 할 거니까 이 C는 6분의 7파이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뭘 물어보게 돼요? 코사인 EC는 코사인 얼마다? 6분의 7파이다. 근데 그거는 말이야 각 변환 하시면 코사인 얼마?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각 변환하면 변형의 유지야? 유지. 코사인 유지하고 3, 4분면이니까 얼싸 안 마이너스 붙어야 될 거고 6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오죠. 코사인 6분의 파이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계산 끝.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할 건데 잠깐 멈춰놓고 너는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 잘 들어야 돼. 이런 문제들이 조금 그게 있거든요. 저기 안쪽에 들어있는 코사인 EC라는 값 때문에 지금 이렇게 풀이가 좀 변한 거잖아.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해. 원이 이렇게 들어있어. 잘 봐야 돼. 선이 하나 딱 들어있어.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정확히 있지만 뭐 90도짜리인 친구였어. 사실 원도 안 알려준 건데 얘가 90도인 거 보고 왜 저번이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잖아. 그 상태에서 여기 각이 세타였어. 오케이? 근데 나한테 이 세타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세타를. 내가 길이 전부 다 알고 있어. 너가 4야. 오케이? 너가 3이야. 얼마여야 되지? 3거지? 요거 얼마야? 이렇게 나오겠지. 이 상태에서 이 세타를 물어보면 저런 식으로 진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여기 가운데 반지름이겠지. 중심이겠지. 중심을 기준으로 연결을 하면요. 얘네 둘 세타고 이쪽은 얼마야? 2세타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나한테 집중하라는 것 자체가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주세요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원래 이 삼각형에 대해서 너 4면은 여기 2잖아. 여기 2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길이만 찾아내고 나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쓰고 여기 길이만 찾아내고 나면 얼마야? 루트 7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세변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지로 넘어가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바뀌는데 지금 저 문제요. 좀 위험한 거거든. 그러면 어느 부분이 제일 위험하냐? 얘는 운이 좋았던 거야. 문제를 만들 때부터. 봐봐. 사인 법칙을 그냥 썼어. 근데 사인이 우연치 않게도 2분의 1이라는 친구였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A가 얼마로? 6분의 파이로 고정돼 버리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는 뭘로 푸는 게 맞아? 사실은 코사인 법칙으로 들어가는 게 맞기는 해요.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여기 있는 조건 보고 코사인 법칙 넘어가야지 생각해도 상관없는데 문제 풀기 전에 꼭 좀 뭘 좀 해주시라고요? 시아야 너도 이거 들어봐. 꼭 뭘 좀 하시라고요? 잘 들어야 돼. 사실 여기 있는 이 정리된 얘기들은 니네가 도형 좋아하진 않잖아. 그리고 도형 문제 내가 계속 말하자면 풀다가 안 풀려서 못 푸는 경우 되게 많다 그랬잖아. 그래서 가능하면 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건데 얘네들을 하기 전에 애초에 먼저 했던 얘기가 시험 때 문제를 풀 거면 눈으로 생각해서 풀이가 보이는지 보고 보이면 들어가서 계산으로 푸는 거거든. 이 친구 문제 다 들어가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코사인 들어가는데 보고 코사인 EC를 물어봤네. EC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문제라면 세타를 구할 수 있는 이 세타를 표현하는 방법이 눈에 떠올라야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무슨 법칙으로 이 세타를 구하면 돼? 코사인 법칙하면 되겠지. 변색에 있으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면 들어가는 거고 저기선 이 세타가 이 C가 안 나오니까 뭐 하셔야 된다고? 고민을 해보다가 사인 법칙을 통해서 뭐를? 각을 진짜 구해야 되나? 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옆에다 세 번째를 얘를 딱 쓸 거면 뭐라고 쓰면 돼? 원래 변 두 개에다가 각 한 개면은 원래 코사인 법칙이 맞는데 어떤 경우에 얘를 쓸 수 있다? 각을 묻는 경우에는 너를 쓸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얘는 이거 하면 변 나오지 얘는 이거 하면 각이 나오지 실제 각을 물어볼 때 쓸 수 있다. 물론요 이거 코사인 법칙으로 푼다고 안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건 된단 말이야. 코사인 법칙 써서 얘를 구해. 그럼 변색이 알았으니까 코사인 A, 뭐 C에 대한 값을 하나 구해요. 운이 좋아서 그걸 뭐 하면 돼요? 코사인 C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얼마 나올 거 아니야? 그 친구도 특수각으로 나오겠지 당연히. 그래서 그 친구를 계산을 해내서 코사인 C를 찾으면, 그러니까 C를 찾으면
계산이 또 막 돌아가고 결국엔 코사인 EC를 찾게 될 건데 굳이 그렇게 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 내용까지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자 예제 2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있고요. 1대2로 내분하는 점들이 각각 PQ라고 줬거든요.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도형 모습이니까 기억 좀 하시고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5라고 줬는데 무슨 누구에 대해서? PQD에 대한 외접원 반지름인 거야? 다시 뭐라고요? PQD 요 삼각형에 대한 외접원인 거야.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 친구 정사각형 1대2 내분이니까 예를 들어 여기를 1이라고 치면 여기가 2겠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다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인 그런 상황인 거 맞아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이 친구 직각삼각형이니까 빨간색 친구들에 대해 뭘 확인할 수 있다? 길이는 확인할 수 있겠죠. 맞아요? 굉장히 쉬운데? 어떻게 문제 풀래? 자, 내가 지금 써놓은 1, 2, 2, 1, 3, 3 요거 길이야, 길이 B야? 길이 B. 굳이 쓰자면 옆에다 K를 붙이면 되긴 하겠죠, 이렇게. 맞아요? 2K, K, 3K, 3K 이렇게. 그리고 걔네들을 통해서 만드는 삼각형이 있을 건데 걔네들을 스텝 1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알고 있는 상태 다시 그려보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그 다음 다시 셋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맞지? 그럼 이 친구들의 길이는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 K제곱이랑 3K제곱 하면 각각은 K제곱 더하기 9K제곱 합치면 10K제곱 루트 씌울 거니까 루트 10K 이렇게 써지는 거 맞지? 그게 두 번 들어있는 그런 상태야. 오케이?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1대1 대 루트 2일 테니까 어차피 2루트 얼마? 2K입니다. 여기까지도 쓸 수 있겠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짓들은요 삼각형에 대해서 뭘 표현하고 있다? 변의 B를 표현을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준 조건은 외접원에 대한 반지름이고 내가 쓰고 싶은 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인 법칙을 쓸 수밖에 없는 상태겠지. 근데 사인 법칙을 쓸 건데 변을 알진 못하지만 변의 B는 알고 있잖아. 그치? 변의 B는 알고 있는데 각을 알아요? 몰라요? 각을 몰라요. 그럼 각이라도 찾아놔야 외접원의 반지름을 쓰든 말든 하겠지. 그래서 사고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변의 B를 통해서 무엇을 찾자? 각을 찾자. 각을 찾고 나면 뭘 쓸 수 있다?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요 정도로 생각이 흘러가겠지. 맞아요? 그러면 각을 한번 찾으러 들어가 봅시다. 각 찾으려면 변 3개를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써야 될 거고요. 그러면 저 중에 아무거나 하나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친구가 DPC니까 코사인 D라고 한번 좀 써볼게요. 코사인 D는 말이야 분모의 얼마? 2배의 루트 10K 다시 한 번 더 루트 10K 이렇게 써질 거고 그 분자에는 걔네들의 제곱이니까 10K제곱 더하기 10K제곱 빼기 2루트 2제곱은 8이지 8K 제곱이야. 여기까지 정리되겠죠. 얘네들 정리 한번 다시 하고 나면 분모는 20K 제곱 나올 거고 분자는 12K 제곱 여기까지 정리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 친구들 가져다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K 제곱끼리는 약분되고 4로 약분하고 나면 너는 5분의 3이야. 이렇게까지 쓸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지금 뭐 했다? 변의 B를 갖고 각을 표현을 한번 했다. 너 코사인 D라는 친구가 5분의 3인 거 알았어? 그러면 사인 D는 누구로 변해야 돼요? 5분의 4가 될 수밖에 없겠지. 맞아요? 오, 그러니까 사인에 대한 각도 하나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하게 된다? 사인 법칙을 쓰게 된다. 그렇지? 사인 법칙 한번 써볼게요. 사인 법칙 지금 내가 D를 구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사인 D분의 2루트 2K는 반지름의 2배니까 10 이렇게 들어오겠지. 요거 다시 계산하면 어떻게 돼?
2루트 2k는 10 곱하기 사인 d인데 그 친구는요 10 곱하기 사인 d가 얼마예요? 5분의 4니까 정리하면 8 이렇게 나오지. 아 그러면 k란 친구는 얼마가 나온다? 어? 2루트 2k가 8이지. 2 나누면 4 남고요. 루트 2 나누면 루트 2분의 4인데 약분하고 나면 얼마 나와요? 2루트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k가 얼마? 2루트 2야.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따라서 정사각형의 길이 얼마예요? 지금 한 변이 몇 k야? 3k야. k가 얼마야? 2루트 2야. 집어넣으면 3배만 하면 되니까 얼마? 6루트 2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다시 이 문제 풀 거야. 네가 시험 때 어떻게 풀면 돼? 일단은 비율도 쓰니까 표현은 한번 해봐.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표현은 한번 해봐. 문제에서 준 조건은 삼각형의 외접원 반지름 사인 법칙 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변의 비, 내가 필요한 건 사인 법칙. 그 사이를 연결하려면 각이 필요할 거고 각을 구하기 위해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은 사실 하나씩 정리되어 있다라고 보기 좀 힘들고요. 문제 상황에서 내가 필요한 걸 찾아 나갈 때 여기 있는 행동들 중에 무엇을 꺼내서 쓸지를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고 나서 K만 구하면 답은 나오겠다. 할만하죠 이 정도는. 그 다음 거 넘어가자. 그만 주면 좋겠는데. 자 그림과 같이 AC, BC 그 다음 각 C까지 해갖고 총 조건 몇 개? 3개를 줬어요. 각 몇 개? 하나. 변 몇 개? 2개. 변 2개 각 하나면 무슨 법칙 쓰는 게 일반적이다? 코사인 법칙. 근데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무슨 원? 외접원. 다시 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써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외접원의 넓이는 이라고 들어갔고요. 이런 고민하는 게 맞을 거야. 여기서 시아야 나는 외접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인 법칙을 쓸 거란 말이야. 근데 각을 알고 있는 게 하나죠. 우리 사인 법칙 쓰기 위해서 각과 변이 대응돼야 되잖아. 그럼 알고 있는 각과 모르고 있는 변이 있어요. 지금 사인 법칙 못 쓴다는 얘기야? 머릿속으로 고민을 좀 해보세요. 이 변을 구하든가 아니면 남은 두 각을 구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변 2개 각 하나니까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변을 구해내기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각들은 구할 수가 없겠지. 아 그러니까 순서를 어떻게 갖고 들어가야 되겠다? 첫 번째로 그렇지.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변을 구하고 그걸 갖고 사인 법칙 넘어가서 뭐 하자?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아요? 요 순서가 머릿속에 보이면 문제풀로 들어가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한번 계산 좀 해보자. 여기 있는 친구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C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그러면 C의 제곱은 말이야. 양 끝에 있는 친구들을 제곱하는 거잖아. 4제곱 16, 5제곱 25 빼기 2배에 두 놈의 곱에다가 코사인 얼마? 3분의 파이야. 이렇게 들어오겠죠. 계산할 거 다 해볼게요. 일단 이 친구 2개 더하면 얼마예요? 41 이렇게 나올 거고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약분할 거 약분하면 빼기 얼마? 20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정리해보시면 얘는 21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C는 얼마다? 루트 21이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루트 21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건 각분의 변은 2R이야. 이렇게 두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계산 어떻게 들어가자? 사인 3분의 파이분의 변 루트 21은 얼마다? 2R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사인 3분의 파이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지.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분의 루트 21이고 이 친구 약분하면서 정리하면 2분의 1분의 루트 7이잖아. 정리 다시 하시면 2루트 7 나오죠. 그게 2R인 거 맞지? 맞아요? 결론적으로 R은 얼마다?
루트 7이다. 여기까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최종적으로요. 넓이는 얼마가 나오면 돼요? 파이 r 제곱이니까 7파이가 정답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요. 실제 시험 때 얘들아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15번 이전에 코사인 법칙 같은 거 나오면 이 정도쯤이 나오는 게 일반적일 거거든요. 아마 근데 니네 시험에서는 이게 나올 거면 얘는 거의 뭐 8, 9번이 맞아. 그것보다 아래일 수도 있고 한 6, 7, 8 요 정도가 맞는데 나왔을 때 사실 10번 이전이니까 그냥 풀어도 되긴 해요. 근데 눈으로 뭘 보면 좋겠다고? 아, 변 두 개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변 찾고 그러면 사인 법칙 써서 외접을 찾으면 끝나겠다. 계산해보자 쭉 하고 푸는 게 맞을 것 같아. 이거 안 되면 제일 마지막에 푸는 게 맞아요. 오, 좋다. 자, 그 다음 거 4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고 A, B, A, D, 그 다음 B, C 이렇게 써져 있대요. 변 두 개는 주고 변 두 개가 같은 건 알려줄게. 그 다음에 B, C 코사인 B 이렇게 써져 있지. B, C 어딨어? B, C 코사인 B 이렇게 써져 있네. 저 친구가 의미하는 게 뭔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요. 선을 쪼개 좀 놓자. 왜 쪼갤 거냐면 저기 있는 이거 보여? 여기 BC라는 친구요. 변이잖아. 변과 각을 하나 곱해놓은 상태로 물어보고 있지. 그럼 제가 표현하는 놈이 도대체 누군지 고민하는 게 좋을 거거든. BC, BC, 코사인 B 이렇게지. 맞아? 그러면 얘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네?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얘가 지금 뭐야? C 코사인 B지. 이 변과 이 각에 대해 밑에 있는 부분이 C 코사인 B였지. 똑같은 얘기처럼 지금 저 변, 빨간색 변과 저 각이 있잖아. 저 친구들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뭐 이렇게 딱 내렸을 때 90도로 딱 내렸을 때 이만큼을 얘기하고 싶은 거긴 할 거거든요. 일단 필요한 내용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알고 있는 게 길이에 대한 조건밖에 없네. 그럼 각 조건은 어디서 찾아오는 게 맞겠어요? 그어서? 일단 각 조건은 원에 대한 내접이기 때문에 거기서 두 놈의 합이 180도다 라는 거. 그 다음 변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 정도로 찾든 말든 할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고민을 해볼 건데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보조선을 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느낌상 이렇게 긋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긋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 헤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이렇게 그어지는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저 중에 누구를 긋는 게 맞을까? AC. AC? 왜 AC야? 그래요. 각도 나오고 지금 각도 나오고 뭐도 나온다고? BC 길이도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찾는 데인데? 그래야 약간 B가 방해를 하지 않을까요? B가 방해 안 맞지 않을까요? 와, 좋은 생각이야. 지금 예원이가 나한테 무슨 말 했냐면은 문제에서 코사인 B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뭘 못하더라도 어차피 여기 있는 BC는 계산하다 보면 뭐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각을 새로 구하고 나서 그걸 합치고 쪼개는 거는 굉장히 힘들지. 여기 있는 각 B를 살려놓는 게 일반적으로 좋겠죠. 웬만하면 쪼개기 싫은 게 맞겠지. 맞아? 그러니까 각 B를 살리는 선에서 보조선을 긋자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이거를 사실 무의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 이렇게 긋고 풀다가 개 어려워요. 어떤 친구 이렇게 긋고 풀었더니 금방 잘 풀려. 약간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각을 웬만해서 뭐 하지 말아주라고? 죽이지 말아주라고. 가능하면 각을 알 때만 죽여도 상관없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저런 식으로 우리 뭐 하자? 그림을 그려놓자. 요거 하나만 복사 좀 할게. 붙여놓고, 어떻게 하지? 예? 이거 자르기가 있는데 자르기가 없어졌네? 자르기. 도영이 요만큼만 갖고 옵시다. 너네 다 안 보이지? 자, 이 상태에서
방금 예원이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자고요? 그을 거면 A, C를 그어줘라. 오케이?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딱 하나 그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공식을 쓰셔야 문제를 풀든 말든 할까? 여기서 쓸 거면 코사인 법칙이 맞아요. 왜 그럴까? 내가 알고 있는 조건 뭐밖에 없다고? 변조건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세울 거면 코사인에 관련된 조건들을 세워보는 게 좀 편할 거거든요. 근데 각을 모르니까 너는 각 B라고 그냥 두자.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둬야 돼? 파이 마이너스 B라고 두는 게 맞겠죠. 왜요? 원에 대한 내접한 사각형이니까 저 친구는 파이 마이너스 B라고 두는 게 맞을 거고, 그러면 저기 있는 빨간색 선은요,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삼각형들의 공통적인 변이지. 그러면 왼쪽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고 오른쪽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그 둘이 뭐 해야 돼? 같은 결과를 갖고 오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AC에 대한 제곱이라고 못생겼네. AC에 대한 제곱이라고 쓸 건데, AC에 대한 제곱은 왼쪽 삼각형부터 써보면 3의 제곱 9라고 쓰고요. 너를 모르니까 K라고 한번 둘게요. 그러면 K에 대한 제곱도 한번 들어올 거고, 빼기 2배의 두 놈을 곱하고 코사인 얼마? B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엔 오른쪽 삼각형에서 한번 쓰면요, 2에 대한 제곱이니까 4, K에 대한 제곱이니까 K제곱 한번 들어올 거고, 마이너스 2배의 두 놈의 곱 쓰고 코사인 얼마? 파이 마이너스 B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럼 여기 있는 친구야, 정리할 대로만 좀 해놓으면 K제곱 마이너스 6 코사인 B K 더하기 9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죠. 여기 있는 것도 똑같이 정리할 건데 각변환 주의 좀 하시고요. K제곱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두 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잖아. 근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가 어떻게 돼야 돼? 이거 변형이야, 유지야? 일단 유지. 몇 사분면이야? 일단 2사분면. 코사인은 2사분면에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플러스 4 코사인 얼마? K를 죽였다. 4 코사인 B K 더하기 4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 두 놈이 뭐 해야 돼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같아야 돼요. 그치? 그럼 이 두 놈 같다는 식 하나를 일단 알고 있는 상태인 거 맞지? 그러면 어떤 정리가 가능하다? 이거 하나 복사만 해놓을게. 이렇게 너를 복사해서 여기다 두고, 너도 복사해서 여기다 딱 이렇게 두시고, 두 개 같다고 둬도 상관없는 거 맞지? K제곱끼리 사라지죠? 숫자끼리 냅두고 넘기고 할 거니까 5라는 친구는 10 코사인 B K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맞아요? 그럼 내가 K는 모르지만 어디까지는 잠깐 K를 먼저 구해야 되나? K 값이 나와 있나? 내접하고 2, 3, BC. 오케이. 자, 요런 상태. 그럼 코사인 B는 뭐라고 두시면 돼요? 2분의 1 K 뭐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써놓고, 자, 문제에서요, 어차피 물어본 게 누구야? BC 코사인 B 이렇게 들어있지. BC가 K고 사인 B 2분의 1의 K제곱. 삼각형 K 하나 구하고 들어와야 되겠네. 마이너스 플러스 4, 5 플러스 제곱 바본가 보다. 미안. 여기를 K를 넘기면 K분의 1이죠. 이게 2K분의 1이지. 2K분의 1. 이걸 잘못 봤다. 얘 하나 넘기면 코사인 B는 2K분의 1이야. 이렇게까지 한번 정리하시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이 뭐니까? 문제에서 BC 코사인 B 물어볼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BC가 누구야 여기서? K였지. 그러면 이 친구는 K 곱하기 2K분의 1이야 이렇게 되겠죠. 약분될 거야. 약분되고 남는 건 얼마? 2분의 1입니다. 결론 얼마? 2분의 1이야. 끝.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문제도 어떻게 보면서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도형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거 보고 길이가 많다는 걸 어렴풋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일단 이건 내접한 사각형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자면 두 놈의 합이 180보다 놓치면 절대 안 돼. 어차피 안 풀려 그러면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쪼갤 거면 뭐 해줘라? 각을 웬만해서 죽이지 말고 쪼개줘라.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놓고 나서 대부분 많이 쓰는 스킬이다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코사인 법칙의 결과는 같아야 돼요 라고 해서 등식칸을 만들 수 있겠죠. 맞아요? 그거 갖고 계산만 돌리다 보면 정답 나오고 끝나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 괜찮죠? 자, 그 다음 삼각형 모양. 요거 좀 잘 좀 해줄래? 사실 시험에서 나오면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한 11번 정도가 맞거든요, 얘도. 삼각형 모양 BC는 2인 삼각형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게. 삼각형 ABC의 넓이 좀 구해볼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일단 길이 조건 하나 있고 그 다음 무슨 조건도 하나 있는 거야? 첫 번째 조건 쭉 정리가 돼 있는데 여기서 일단 거슬리는 애들 뭐예요? 얘는 지금 뭐 아무 생각 안 들거든? 이 친구 어때? 이 친구? 스텝 1으로 일단 조건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이 BC가 얼마야? 2야. 그건 문제 없어.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조건이 가가요. 가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사인 C 더하기 사인 B 코사인 B 플러스 C인데 B 플러스 C를 뭐라고 바꿔놔야 돼? 파이 마이너스 A로 바꿔놔야 되겠지. 그게 얼마야? 0이야. 이런 생각인 거고,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써져 있었으니까 저 친구 각 변환 해볼게요. 이 친구는 정리하면 사인 C랑 더하기 사인 B하고 코사인 저 친구 각 변환하면 유지죠. 코사인 A를 먼저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저 친구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붙으면서 너가 마이너스에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럼 그 친구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정리될 거예요. 그럼 나 조건도 비슷한 맥락으로 같이 똑같이 정리를 해놓자. 나 조건이 하고 있는 얘기 자체는 위에 보시면 3 사인 A는 사인 B야.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뭐 그냥 그렇구나 정도. 지금 조건 3개 나와 있는 대로 다 쓴 거야. 너 그럼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지금 혹시? 내가 이번엔 조건을 알고 있으면 무슨 조건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각 조건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긴 하거든. 지금 도형 하나도 안 그려놨으니까 좀 어지럽잖아. 삼각형 한번 그냥 그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볼게. 처음에 너를 A라고 B라고 C라고 한번 할게요. 그리고 BC의 길이가 2라 했으니까 여기가 2인 건 알고 있는 상태야. 그 다음 가, 나 조건을 봤더니 각에 대한 정보들이 관계로만 나타내는 그런 상태겠죠. 할 수 있는 게 있나? B, C. 아니, 큰 의미는 없어 보이네. 각들은 모르니까요. 그냥 이대로 잠깐 냅둘게요. 안 읽은 거 없고. 자, 어차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사인 법칙을 쓴다고 쳐보자. 각 조건 많으니까. 그럼 사인 법칙 쓰면 누구를 가지고 사인 법칙을 쓰는 게 정상적이겠니? 스텝 2에서는 A에 대해서 쓰는 게 정상적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사인 A분의 누구는? 2는 얼마다? 뭐 2R이다? 뭐 이런 식으로 둘만 하지 않겠니? 그럼 요거 똑같이 정리를 한번 하면은 이런 행동들을 계속 반복할 건데 좀 어렵겠는데? 이렇게 가자. 이거 그냥 팁을 좀 드릴게요. 아이디어를 가져갈 때 삼각형 모양 물어볼 거거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넓이를 묻다 보니까 조금 감이 잘 안 오긴 할 텐데, 넓이 물어보기 위해 길이 조건이 필요해. 근데 내가 길이는 단 하나만 알고 있어. 각 조건을 알고 있는데 각에 대한 실제 각을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사인, 코사인에 대한 값을 알고 있지. 근데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특징 자체가 뭐냐면, 사인 법칙을 좀 넘기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사인은 결국에 길이분의 길이 같은 숫자들로 표현이 가능해지죠. 길이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똑같이 코사인도 정리되어 있긴 한데 얘 하나 빼고 전부 길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짓이 가능하냐면 사인 법칙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다 보면
똑같은 분모인 ER을 갖고 분자는 A인 상태고 바꿔서 봐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코사인 법칙을 집어넣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이들에 대한 관계식이 정확히 정리가 될 때가 많아요. 한번 얘기를 다시 해볼게. 여기서는 순서가 좀 애매하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동시에 쓰자 정도가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할게. 원래 있는 사인 법칙을 써보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뭐분의? 사인 C분의 C는 2R이야? 일단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맞지? 근데 나는 변조건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지금. 그래서 A라는 친구를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 다시 사인 A라는 친구를 정리 좀 할게. 사인 A라는 친구를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 너는 2R분의 A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다시 똑같이 사인 B라는 친구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너도 2R분의 B야. 똑같이 사인 C라는 친구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너는 2R분의 C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 가능하죠. 그리고 문제가 우리가 여기 정리하면 코사인 A 한번 나왔던 거 맞지? 그럼 코사인 A마저도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코사인 A는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되는데 봐봐. 내가 사인 A를 갖고 코사인 A 만들어야지 하면 분모 똑같은 상태에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귀찮죠 지금. 어차피 R도 쓸모가 없는데. 그럼 그냥 코사인 A가 나오는 이런 식 하나 써놔도 문제는 없겠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 코사인 A 자체는 원래 뭐분의? 2BC분의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었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길이 조건 하나 알고 있죠. A라는 친구 길이는 하나 알고 있지. 그럼 여기만 누구로 바꾸면 돼? 여기만 4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정리가 한번 될 거고요. 일단 살려는 두자. 어차피 여기 다 살려놨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나머지 친구들 전부 누구로? 변에 대한 조건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던 모든 조건들의 저 친구들을 다 대입해도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문제 없어야 돼요. 그럼 그대로 집어넣어 봅시다. 좀 편해 보이는 나 조건부터 한번 해석을 하고 들어가면 나 조건이 하는 말은요. 3 사인 A였지. 2R분의 A가 사인 B랑 똑같다 했으니까 2R분의 B랑 똑같다는 얘기겠네? 맞아요? 그럼 이 친구 정리 한번 하면 3A가 누구다? B다 뭐 이런 얘기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일단 3A랑 B랑 같다는 관계식 하나 얻었다 정도로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권도 다시 해석을 한번 하러 들어갑시다. 가족권도 한번 해석하러 들어가면 가족권이 하는 말이 뭐야? 사인 C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2R분의 C 빼기 사인 B는요 2R분의 B 곱하기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야. 이렇게 써져 있겠지. 그럼 그 친구가 0입니다. 이렇게 둘 거고요. 넘길 거 넘기면서 보면 왼쪽에 남은 친구는 2R이고 그게 C였단 말이지. 그럼 오른쪽으로 넘어간 친구들은 분모가 전체가 2R 한번 들어오고 2BC 한번 또 들어오고 앞에 B 들어오고 전체에 대해서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써지는 거 맞죠? 이 상태에서 약분할 거 지워놓고 나면 왼쪽에 있는 이 친구 식이 이렇게 나오겠네? 요것도 넘길 거야? 그러면 2BC 제곱은 B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야? 이렇게까지 하나 써지겠죠? 그럼 지금 문자 세 개 식 세 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 거 맞지? 근데 이 와중에 우리 누구는 알아요? BC는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 누구? A를 알아요. A를 알면 B 구한 거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 이제 계산을 좀 해버리자. 요거 계산을 쭉 하면 일단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B가 얼마다? 6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에서 나오는 결론이 어떻게 써져야 돼? B가 6이니까 C만 모르잖아. 2배의 6의 C제곱은 얼마야? B가 6이니까 6, 6에 36, C 모르니까 C제곱, A는 2니까 4 이렇게 나오겠지. 계산할 거 좀 합시다. 12C 제곱은 너무 많은데? 32에다가 6을 곱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되죠. 6 곱하기 32 더하기 이거 뭐 분별 필요 없네. 그냥 해줄게.
32 더하기 C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나눌 거 나누면 C제곱에 2배가 돼 있는 친구가 32 더하기 C제곱인 거 아니야? 다시 넘기면서 정리하면 C제곱은 얼마야? 32야. C 얼마예요? 루트 32인데 32는 뭐 곱하기 뭐야? 2의 5제곱이니까 4루트 2 이렇게 정리되겠지? 맞아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던 내용이 뭐예요? ABC의 넓이는 이렇게 들어와 있네? 근데 여기까지 하나 쓰고 그럼 마지막으로 계산만 좀 하면 되겠죠? 넓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넓이는 S는 2분의 1에 내가 여기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각이 하나 있나? 없어요. 그치만 변생에 다 구해버렸지. 그럼 코사인 A 그냥 구하는 게 좀 편하겠다 그치? 그럼 A 얼마였어? 2였어. B 얼마였어? 6이었어. C 얼마였어? 까먹었다. 4루트. C는 4루트 2였어.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서 뭘 하시면 돼요? 코사인 A는 얼마다? B 6, C 4루트 2. 계산을 해야 되겠다 이거. 자, 2, B가 6, C가 4루트 2. B제곱은 36, C제곱은 4, 16에 32 빼기 A제곱은 4죠. 그럼 여기 있는 거 계산하면은 분모는 그대로 일단 써놓고 2, 6, 4루트 2 위에 건 32가 2번이니까 64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나눌 거 나누면 32 남고 나눌 거 나누면 얼마니? 8 남고 나눌 거 나누면 4에다가 3 남으니까 3분의 4에 루트 2가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였겠죠. 맞아요? 이거 운이 좋은데? 이거 얘들아 다 하고 나면 길이가 우연치 않게 그 직각삼각형 나오긴 한다. 근데 일단은요 뭐 몰랐으니까 계산 계속 해볼게. 그럼 여기 있는 거 기준으로 코사인은 얼마냐? 6분의 3 2 4루트 2 약분하고 2 이렇게 나오지. 3분의 2루트 2 이렇게 나오죠. 일단 이게 코사인 A입니다. 그러면 사인 A 얼마야?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사인 A가 3분의 1인 게 일단 확인이 됐고요. 너 사인 A 값 알았지? 그럼 A 양옆에 있는 게 BC죠? 그럼 BC 가져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6 C가 얼마야? 4루트 2 사인 A가 얼마야? 3분의 1이지. 계산할 것 좀 할게요. 약분하고 하면 4루트 2만 나올 거고 정답은 4루트 2다 이렇게 끝나겠죠? 근데 저기 스텝 2에 나랑 가 저게 코사인 법칙에서 코사인 거. 일단은 저 빨간색 박스 친 내용에서 윗부분은 사인 법칙이고 윗부분은 코사인 법칙이잖아. 저것들로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 각을 다 표현을 해놓고 그걸 집어넣은 것 뿐이야. 얘네들 이 식은 원래 존재했던 식이니까. 그래서요 지금 우리 예제 3번 봤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실제 시험 들어가서 풀면 시간 좀 잡아먹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 문제 보고 나서 나와 있는 조건이 각 조건이 많기는 많아. 변 조건 한 개밖에 없단 말이야. 넓이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에 두 변에 쌓인 끼인 각을 알든 혹은 삼각형이 운 좋게 직각삼각형 되든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될 텐데 여기 있는 거 보고 정리할 대로 정리를 해놓는다고 해서 눈에 띌 만한 건 그닥 없다. 그치? 그러다 보니까 무슨 아이디어 꼭 기억을 좀 해줘야 되겠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값들에 대한 친구들을 전부 변에 대한 길이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사실 그런 거 있지 않아? 사인끼리 똑같대. 그럼 여기 있는 거 분모끼리 뭔가 약분될 것 같고 그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죠. 여기 있는 친구도 각변환 하고 나서 마이너스 나온 순간부터 넘겨서 정리하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 결국에는 여기 빨간색에 있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는 하고요. 사실 못하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빨간 색깔이 나오면 밑에 있는 계산 쭉 다 때리고 중간에 계산이 좀 많은 게 좀 단점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보이다 보니까 풀고 싸가 못 풀 가능성이 좀 크긴 할 것 같아. 그치? 이거 하나 더 해야지. 자, 유제 5번 좀 보자. 삼각형 ABC 있고 조건 몇 개? 2개를 줬어요. 첫 번째 조건은 싸제 하나, 변각 이렇게 들어있는 거 둘 이렇게 들어있지.
그럼 삼각형 먼저 그려놓고 상황을 좀 파악을 해봅시다. 이렇게 있으면 너가 A고 너가 B고 너가 C란 말이야, 그치? 그런 상태에서 너가 A, 너가 B, 너가 C 이런 건데 요 식이요 정리 한 번만 여기다가 다시 써볼까? CA라는 거는 C니까 C 코사인 얼마야? C고 AB라는 건 얼마야? A니까 바본가? C가 아니죠? AC니까 너가 B지. B 코사인 C는 얼마랑 똑같다? C 코사인 B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애초에 써져 있는 이런 뉘앙스의 문제임을 일단 인지는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하면 좀 편할까? 자 이렇게 좀 가져가자. 일단 얘가 하고 있는 친구들도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인데 사인에 대한 조건이잖아. 그리고 이 친구는 사인 값에 대한 조건만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거요 그냥 다 따지고 봤을 때 얘가 변에 대한 조건일까 각에 대한 조건일까? 얘 변에 대한 조건이야. 변과 각 곱해놓은 상태로 이 친구 변에 대한 조건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얘가 변이야. 이 친구도 그러면 사인들에 대한 제곱으로 정리가 돼 있긴 한데 해석할 거면 뭐라고 보는 게 좀 편하겠어? 얘도 변에 대한 조건으로 받아보는 게 좀 낫긴 하겠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얘기인 거야. 일단 스텝 1으로 정리 한 번만 좀 하자. 우리 사인 A라는 친구는 결론적으로 2R분의 뭐야? A야. 똑같이 사인 B라는 친구는 뭐분의 뭐야? 2R분의 B야. 똑같이 사인 C분의 C는 뭐분의? 2R분의 C야.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저 친구들 식에다 그대로 넣으면 분모가 누구로 통일되고? 4R 제곱으로 통일이 되고 분자는 앞에가 BC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이고 그게 얼마다? 4R의 제곱분의 A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죠. 정리하고 나시면 결국에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얼마다? A제곱이다 여기까지 쓸 수 있겠지. 그럼 삼각형 맞아요? 불만 없지? 그럼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A를 무슨 변으로 하는?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입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여기서 삼각형이 정확히 이런 식으로 다시 그려지셔야 되겠네. 그리고 너가 A고 너가 A 너가 B고 너가 B 너가 C고 너가 C하고 이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아. 근데 문제에서요 지금 뭐라 했어? B 코사인 C랑 C 코사인 B가 똑같아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지금요 이 각과 이 변 이 빨간색에 대한 코사인 어찌고는 얘를 무조건 수선의 발을 내린 친구일 수밖에 없거든요. 90도로. 다시 이 각과 이 변에 대한 코사인 어찌고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건 여기 파트일 수밖에 없고 얘도 여기 파트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길이가 뭐 하다는 거야? 얘네가 뭐래? 이게 똑같대. 저희 어떻게 똑같아? 아니 지금은 내가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다른 거잖아. 그림을 그럼 뭐 어떻게 그렸다는 거야? 잘못 그렸다는 얘기지. 좀 더 디테일하게 살렸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는 첫 번째 조건 해석으로 직각삼각형임을 확인까지 할 수 있었는데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왼쪽에 있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길이가 같아야 된대.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봐. 직각삼각형인데 직각인데 같으려면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맞아요? 아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 돼야만 하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누구니? 외접은 넓이야? 오케이. 그러면 저기 있는 두 번째 조건 때문에 이건 내가 다음에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다시 보낼게. 이거는 정리를 해보시면 결국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짜잔 나와서 너가 A고 너가 B고 너가 C인 그런 상태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와중에 A, B가 4라 그랬으니까 너도 4일 거고 너가 4루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지? 얘가 어차피 직각인 게 확인됐으면요. 사실 외접원 넓이 하기 위해서 사인 법칙 써도 되거든? 근데 직각삼각형 기준으로요. 외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직각삼각형 기준으로 외심은 어디 있어야 돼? 그렇지. 직각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가 외심이겠지. 그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여기가 외심이네?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예요? 2루트이겠네? 그러니까 원날리는 얼마나? 8파이다. 정답 4, 5번 이 정도 확인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5번 문제도 그렇고 2점 문제도 그렇고 무슨 내용이 좀 중요했었다? 사인에 대한 내용을 변에 대한 조건을 바꿔내는 거. 이거 이상한 행동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필요하면 관계식으로 넘길 수 있어야 된다, 일단. 그 다음에 내용 하시면서 이거 조건이요. 좀 더 디테일하게 갈 거면 사실 이제 풀이가 이렇게 들어가거든? 답지가 있나? 고2. 방금 5번이었지. 얘가 해설을 할 때 이렇게 써놓잖아. 너 저기 있는 변각이 같다며. 그럼 코사인 C랑 코사인 B를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니? 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같은 거 갖고 정리를 하면 B랑 C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얘가 지금 수식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지. 이 친구가 지금 여기 있는 요 식을요 그렇게 교육과정에서 많이 막 알려주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요거 두 개만으로도 풀어낼 수는 있거든요, 무조건. 근데 얘를 하는 동안 계산이 좀 더 쓰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무슨 얘기했던 거냐면 우리 이거를 풀 건데 애초에 얘네들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면 직각삼각형 판단하고 그렸더니 너랑 너가 같다는 거구나. 아, 직각 이등변이겠구나 넘어오기 훨씬 빠르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 되면 뭐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코사인 C 계산, 코사인 B 계산, 약분하고 약분하고 인수분해 다 하고 B랑 C가 같다는 걸 인지하고 나서 문제가 풀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많이 남았는데